네,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확정이 됐네요. 국제문제 전문가인 남광규 교수 연결해서 알아봅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아, 이거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네요. 예, 뭐 생각보다 좀 쉽게 예, 결과가 나오고 이제 지금 봐가지고 아마 좀 압승한 예, 그런 결과가 아닌가 예상보다는 그렇죠? 그렇죠. 예, 예. 어떻게 이렇게 앞서가리라고는 예상을 잘 못했는데.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저는 몰라요. 개인적으로는 네, 아무래도 이번에 선거 과정에서 그 상대 경쟁 후보 네. 해리스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 아무래도 여러모로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. 예, 믿을 수가 없다는 거겠죠. 예, 예, 리더십을. 예, 부통령위에서 뭐 아무런 역할도 못하다가 갑자기 예, 바이든이 그냥 중도 사퇴하는 바람에 나왔기 때문에 네.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됐기 때문에 저는 뭐 트럼프가 좀 쉽게 이기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예, 예. 그 보도는 그냥 미국에서 보도도 그렇고 한국에서 언론 보도가 상당히 해리스에게 우호적인 예, 그런 예상들이 나와가지고 뭐 막판까지도 사실은 뭐 상당히 초접전이다 이렇게 또 우리나라 기자들도 그렇고 미국 기자들도 그렇고 전두환 박정희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돼요. 회고록 삭제판이 나왔는데요. 총 4권인데 10% 할인하는데요. 너무 재밌습니다. 흥미진진하고 교육 자료도 되니까요. 예약 주문하세요. 일로 그냥 이름만 남기시면 됩니다. 그럼 전화가 갈 겁니다. 이름만 남겨주세요. 예, 트럼프의 그 마초 같은 행동을 기자들이 싫어하나 봐요. 그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미국이나 한국이 네, 언론 구도가 전체적으로 좀 좌파 매체들이 좀 주도하는 그런 그렇죠. 분위기가 형성돼 있으니까 네, 아무래도 뭐 민주당이 꼭 뭐 좌파 정당이라 할 수 없지만 상대적으로 네. 좌파적인 정책을 많이 하는 정당이잖아요, 공화당에 비해서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아마 했기 때문에 언론 환경이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 측면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. 네. 자,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가 이제 관건인데 어떻게 예. 보십니까? 트럼프 이게 이기. 우리뿐만 아니라 네.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어떤 변화가 또 그런 변화가 상당히 예측 불허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어요, 지금. 어떻게 예상하십니까? 예. 우선 이제 우리나라는 잠깐 차치하고 네, 네. 우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저 중동 사태, 네. 이스라엘하고 지금 그게 또 이란하고도 확대된 상황이잖아요. 네. 뭐 그런 상황들 또 트럼프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불붙기 시작한 중국과의 대립 갈등 네. 이런 부분들이 이제 트럼프가 다시 돌아옴으로써 네. 어떤 방식으로 간에 이게 상당히 큰 변화가 나지 않을까. 어허. 그랬을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마 트럼프가 오게 되면 이렇게 길게 가는 것보다 음. 어느 정도 선에서 좀 마무리될 가능성이 좀 상대적으로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. 네. 그렇게 하고 중국과의 미중 대립은 아무튼 중국이 아마 가장 긴장할 것 같아요. 예. 예, 왜냐면 이제 트럼프 때 본격적으로 중국에 대한 견제, 봉쇄 정책이 시작이 됐거든요. 네. 그래서 이제 물론 바이든이 그거는 이제 이어받았어요. 예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뭐 강하지는 않았거든요. 네. 그러면 다시 강한 트럼프가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아마 세계적인 국제정치적 차원에서 보게 되면 아마 중국이 가장 긴장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져요. 예. 예.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? 우리나라도 지금 큰 변화가 예상되어지는데 네. 우선 우리로서는 뭐 어떤 어떤 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하는 부분들. 이게 이제 방위비 그렇죠. 분담금 좀 압박을 받겠죠. 네. 네, 일단은 그래도 트럼프가 뭐 정치 성향적으로는 상당히 보수적이고 네. 우파 리더이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서는 또 우리가 또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네. 또 구체적인 정책 세부 내용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. 예. 그랬을 경우 우선 경제적으로 트럼프가 일기 때부터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을 했잖아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기업이 상당히 좀 불리한 위치로 갈 것이고 네. 상대적으로 관세를 높이고 또 상대적으로 어떤 보조금 같은 당연히 삭감될 것이고 자국 기업 외에 네. 또 코타제 이런 건데 중국 경제와 마찬가지로 한국도 트럼프의 그런 경제 정책에서는 상당히 좀 큰 부담을 지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. 그러나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한국, 일본, 중국이 다 부담을 느끼는데 상대적으로 중국에 더 부담을 그렇죠. 지을 경우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득을 볼 수도 있는 면도 있지 않겠습니까? 그거는 맞아. 우리 이 박사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네. 그렇게 했을 경우 의외로 중국이 네. 미국의 다른 시장을 통해 가지고
돌파구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이 계기돼가지고 또 그런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죠. 네, 중국 불이익이 우리한테는 예. 이익이 될 수 있는 상황. 예, 뭐 네,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대처하느냐, 그렇죠. 또 중국이 저 미국에 대한 어떤 그 경제 관계, 네. 무역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우리가 면밀히 봐야 되겠고, 네, 그 다음으로는 역시 이제 군사 안보적으로, 네, 예, 역시 그 뭐 트럼프가 이미 그 경선 기간 중에 주둔비를 가지고 거의 10배 올리겠다고 얘기했잖아요. 네, 예, 그런 부분들이 일단 가시적으로 표면화되어질 것 같고, 네, 예, 또 하나 사실 또 트럼프가 여러 번 그 한미 저 주한미군에 대해서 언급을 했거든요. 네, 또 그 저 트럼프 캠프 안에서도 주한미군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나왔잖아요. 네,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사실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. 네, 예,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국방 안보적으로는 상당히 어떤 큰 변화나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부담을 많이 안게 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.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도 국방 안보적으로 또 미국에게 우리가 요구해가지고 간첩시킬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. 그렇죠. 예, 네,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북한 핵 문제가 북한이 지금 핵이 고도화되어졌잖아요. 네, 여기에 대해서 지금 러시아가 지원하고 있고 네, 지금 그렇잖아요. 그런 상황에서 우리도 이제 미국에 대해서 뭐 이제 우리가 좀 여론적으로는 우리도 핵 개발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잖아요. 예, 자체 핵무기 개발, 예, 예. 그런데 그게 사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또 북한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예, 약간 현실화되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차선으로 예를 들어서 핵 처리권에 대한 자주권 정도는 우리가 트럼프로부터 확보할 가능성은 또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가 있죠. 예,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핵 잠재 능력 국가가 될 수 있는 예.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. 잘 그 협상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트럼프는 아메리칸 포스트를 하니까 니네들 미국의 부담을 줄여주겠다. 그러려면은 북한하고 중국 견제하려면 우리가 핵무기 갖는 게 너네들의 힘을 덜어주는 거다. 이런 식으로 협상을 잘하면 우리가 핵무기를 갖는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겠습니까? 그것도 아주 좀 그렇게 획기적인 발상으로 네. 오히려 미국을 앞에서 우리가 주도하는 방향으로 네, 가는 방법도 있겠죠. 그러나 일단 기본적으로 원칙은 아직까지는 그 저 핵 비약선 체제를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, 미국이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뭐 당장 핵국으로 나가는 걸 허용할 가능성은 지금 거의 없어요. 사실 낮아요. 낫다. 예, 대신에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사선으로 그렇다 그러면은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논의한다는가 아니면 우리가 자체 핵 능력을 좀 증가시키는 방향에서 핵 재처리권을 우리가 갖는 거. 네, 뭐 그런 정도는 아마 가능한 선에서 우리의 요구 조건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네. 예. 일단 그 정도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네,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예. 예를 들어서 뭐 국제조사단 같은 거 우린 요구하고 있거든요. 우리 부정선거 예. 밝히는 팀에서는 예. 그런 걸 트럼프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그러지 않을까요? 자기가 공약 내세운 것도 있기 때문에. 사실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바랐던 부분이 네, 사실 트럼프가 4년 전에 패배도 자기가 인정하지 않았잖아요. 네, 그 당시 부정선거라고 했잖아요. 네. 그래가지고 그때 뭐 폭동이 일어나고 의회 난입까지 하지 않았습니까? 네,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.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4년 만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4년 전에 그에 대한 일종의 약간 그 복수 심리? 네, 적어도 이 선거만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. 네, 예, 그래서 만약에 미국에서 다시 그 4년 전 선거 부정 여부에 대해서 조사에 들어가게 되면은 네, 뭐 우리도 서로 그런 분위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 이 부정선거 논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또 그것이 이제 우리도 현실화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가 있겠죠. 그리고 트럼프가 요번에 선거 개표 며칠 앞두고 2, 3일 앞두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언급을 했거든요. 그렇죠. 말하면 경고성 발언을 했기 때문에 예. 이게 간단하게 볼 거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4년 전, 예. 4년 전 자기가 진 거에 대해서 뭔가 조사가 들어가거나 이게 아니면 뭐 제도라도 뭐 바꾸는 그렇죠. 어떤 노력을 하면 그 나비 효과가 태평양 건너서 한국에도 여파 미쳐서 한국에 당연히 오죠. 오겠죠. 네. 예.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서 트럼프가 이제 여러 번 언급도 했고 네. 4년 전에 그 선거 결과를 사실 인정하지 않았잖아요. 네. 예,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 부정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트럼프가 좀 적극적인 액션을 취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. 예, 그러네요. 자, 우리 예의 주시하면서 또 정부 당국에서는 트럼프 이기에 대해서 잘 대비를 했겠죠, 뭐. 예,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. 트럼프는 지금 뭐 이기지만 어느 정도 좀 파악은 된 상황이잖아요. 네.
우리가 4년 전에 저 4년 전에 겪었으니까. 예. 겪었고 또 그동안 어느 정도 그 트럼프의 캐릭터나 그 정책 노선을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네. 예,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필요도 있다고 봐요. 네.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트럼프가 우리에게 과도한 요구를 할 경우 네. 오히려 우리가 더 과감하게 앞서가 치고 나가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차제에 네. 북한이 저렇게 그냥 핵을 개발하고 핵 가국으로 가고 뭐 러시아의 군사까지 파병하면은 네. 트럼프에게 차제에 그냥 우리가 한국과 미국이 힘을 합쳐가지고 네. 그냥 북한을 좀 통일시키자. 아. 자유 통일시키자. 아. 그런 방향으로 그냥 하는 것도 좀 윤석열 대통령이 네. 이니셔티브를 취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아. 그렇게 함으로써 뭐 거기 들어가는 부담에 대해서 우리가 감수하겠다 어느 정도. 네. 그렇게 되면 차라리 우리가 좀 더 큰 틀에서 남북 관계 나가서 어떤 통일에 관해서 왜냐하면 지금 북한 내부터 심상치가 않거든요. 네. 이번에 뭐 김정은이가 군대 보낸 것도 뭐 여러 가지 뭐 러시아로부터 핵에 대한 핵 기술에 대한 도움도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봐서는 통치 자금이 지금 바닥이 났거든요. 예. 경제가 어려워지고 더구나 중국과의 교육이 코로나 3년 동안 완전히 막혔고 그 후유증이 크잖아요. 네.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가 통치할 수 있는 자금이 없어요. 그러니까 저 군인들 보내가지고 거기서 받는 돈 가지고도 외화로도 일단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. 네. 그리고 또 북한 내부의 그 민심도 좀 심상치가 않고. 예. 그렇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자유통일을 얘기하고 1년 전에는 한미일 정상이 공동 그 선언문에다 자유통일을 명기를 했단 말이에요. 그렇죠. 예. 예.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비전을 강력하게 얘기하면서 북한이 저렇게 가고 결국은 자꾸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차제에 좀 여러 가지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북한을 가지고 이렇게 통일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힘을 모아보자. 예. 저는 왜냐하면 이게 한미 저 주한미군 철수 문제도 거론될 수가 있거든요. 그렇죠. 예.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그냥 한미 동맹, 한미 그것을 차라리 현상 유지보다는 통일을 하는 현상 타파 쪽으로 예. 한번 하게 되면 뭐 그 이후에 뭐 자연스럽게 주한미군 철수 문제도 뭐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겠죠. 그러네요. 그래서 차라리 그런 거시적인 관점에서 좀 비전을 갖고 우리가 좀 통일에 대해서 미국과 트럼프와 좀 힘을 합치는 그렇게 되면 일본도 따라간단 말이에요. 그렇죠. 네, 그렇게 되면 아무리 뭐 북한이 러시아, 중국하고 힘을 합쳐도 사실 한미일이 합치면은 힘이 막강하거든요. 그렇죠. 예. 예, 이런 부분을 좀 거시적으로 좀 봐서 하는 것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은가.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, 트럼프의 그 화끈한 성격, 예를 들어 또라이 같은 그 말하자면 그런 거, 그리고 어차피 한 번 더 재선에 도전 못 하니까 눈치 볼 거 없이 이제 지금은 이제 돈도 많고 대통령도 2번 했으니까 영으로 남겠다. 그러려면 뭔가 그냥 어찌 보게 되면 과감한 도전을 할 수 있겠네요. 네. 지금 전 세계가 사실 트럼프 기간에 대해서 긴장하고 있잖아요. 네. 네,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제 뭐 거리낄 게 없잖아요. 거리낄 게 없죠 이제. 거리낄 게 없고 모임이 됐기 때문에 아마 정말 엄청난 그게 나올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실 위기가 올 수도 있지만은 기회가 올 수도 있다. 기회가 올 수도 있어요. 큰 그렇죠. 기회가. 잘 우리가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겠네요. 네. 감사합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남광규 전 고려대학교 아시아문제연구소 교수였습니다. 아유, 모든 면에 위기도 오고 기회도 오지만 동전의 양면이잖아요. 어떻게 그 시기와 전략으로 그걸 타느냐. 윤석열 정부가 잘하면 엄청난 기회를 맞을 수도 있고 잘못하면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겠네요. 이제부터 윤석열의 시간, 트럼프를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달린 것 같습니다. 잘 될 분위기도 있을 것 같은데요. 네, 그게 더 커 보입니다. 마치겠습니다.